안녕하세요. 제가 강의할 부분은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기계를 제조하시는 업체도 있고 그걸 기계를 사시는 업체도 있고 또 그런 업체에 들어가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조기업들 어떤 기업이나 똑같은 게 지금 이제 큰 변화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ESG를 대응해야 되고 피지컬 AI를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저랑 잘 아시는 차석금 부사장님이요. 보안 쪽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대비를 못하면 사실 제조기업이 향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89년도에 대한항공 입사해가지고 이 분야만 그냥 엄청나게 현장, 대기업, 포스코 ERP도 구축했었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PM을 거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넘어서 이렇게 아마 3D 업종으로 저랑 같이 일하던 사람도 많이 떠나갔어요. IT가 그때는 거의 완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종이었죠. 근데 그런 걸 넘어와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책도 잘못된 게 많고 특히나 제조기업들이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더스트리 4.0 협회 부회장하고 있고요. 한국인더스트리 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런데 프론티어 단체들하고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에 새로운 기술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사실 과거는 버리고 모든 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이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치를 짜내야 되고 변형의 기술을 다시 그려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비행기에 승무원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최신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가동시간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되고 데이터 손실 또는 침해 방지도 해야 된다. 사실 이분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이제 성부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아마 관련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즘 AI, 피지컬 AI, 클라우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현 정부가 7월 11일인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AI 3대 강국으로 딱 가는 핵심 키워드를 피지컬 AI로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영역을 넘어서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으며 그 핵심인 피지컬 AI는 생성형 AI 이후 미래 AI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에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국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피지컬 AI가 몰고 올 파급 효과는 산업을 넘어 우리 일상과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과 생태계를 여는 도전에 피지컬 AI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과감히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인 만큼 파운데이션 모델, 또 LAM이라고 하는 거대 행동 모델, 또 시뮬레이터 등의 피지컬 AI 핵심 원천 기술 개발과 관련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조속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추경으로 피지컬 AI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정부도 본격적인 마중물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피지컬 AI에 장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거를 내년부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거고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현재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국가정책위원회가 생겼고 제가 민간위원으로다가 이번 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도 하면은 확 바뀝니다. 여기 있는 제조기업에 계신 분들 이거 준비 안 하면은 바로 이제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동안 스마트 공장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도 하나씩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거의 없는 미국의 이제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 활용해서 공장을 지은 사례인데요. 저 공장은 사실 저게 피지컬 AI 기술로 로봇이 많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면 공장이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변화가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를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향후 그냥 원가 차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라고 현대화 이제 제품이 바뀌면 언제든지 저는 라인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선구적으로 저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사실 돈이 있으니까 라인 싹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 제가 뭐 국내 중견기업 몇 조 대 하는데도 지금 많이 다니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뭐 대시구도 잘 만드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 이상 인공지능 뭐 스마트 제조 이런 얘기가 참 먼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가지고 전산 입력으로 전환한 수준이 이제 인재 현 주소인데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부에서는 참 웃긴 게 그 인공지능이니 뭐 피지컬 AI니 저 앞쪽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다니면서 본 거는 여기는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정책기관 아니면 수많은 교수님들이 앞쪽에 멋진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서 해요. 거의 실패합니다, 사업이. 그런 부분도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시기가 바로 이 수많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오늘에 왔는데 그동안 사람이 개입이 됐었어요. 사람이 개입이 돼서 노동을 했었고 사람이 관리자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펼쳐질 3년 뒤의 세상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단지 인공지능을 알고 있는 자, 다루는 자와 인공지능을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모두 싹 버리고 이거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생존과 관련 있고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엔 변화에 한 10년이나 20년이 있었어요. 근데 향후 3년 이내에 이걸 준비 못하면 생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학도도 마찬가지고 제조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와버린 거죠, 지금. 근데 이런 걸 또 발빠르게 구축한 반도체 쪽은 10년 전부터 이걸 투자했었어요. 근데 그런 업체에 가보니까 잘못 구축한 거죠. 버려야 돼요, 기존 거를. 근데 이거를 잘못된 거를 지금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앞에 멋진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분들이 하는 걸 쫓아서 하잖아요. 그럼 또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쫓아갈 시간도 없는데 잘못 가면 안 되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잘못 가지 말아라. 기본 원칙을 지켜라. 그 멋진 것만 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요. 차라리 MES 정도만 구축한 데는 낫습니다. 아니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근데 앞에 잘못 구축한 데는 그거를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또 2, 3년이 걸려요. 제가 이거는 지금 반도체 회사들 지금 인공지능 이런 거 적용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깝깝합니다. 또 여기 IT 업체들 아마 왔을 텐데 우리나라 IT 업체들은 딴 사람이 잘하는 거 모방 잘합니다. 싹 뺏겨가지고 내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딴 사람하고 공유 안 합니다. 협력 안 합니다. 제가 IT 업체들하고 얼라이언스 만들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IT 업체들한테 소스 주고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협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빼가기만 하지 주질 않아요. 나눠주질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는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걸 가지고 혼자 다 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버린 AI
네이버 오늘 저 다음에 이제 강의하실 텐데 사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이버가 저 생성 AI 공개할 때 그 작년에 공개했잖아요. 그때 돈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4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안 쓰죠, 지금.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많이 밀리는 거죠. 그리고 챗GPT, 제미나이 쓰면서 이제 네이버 사용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뭐 기술 주권, 데이터 주권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저런 거 찾아보기는 어렵죠. 우리 살기도 바쁜데.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이거 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오픈소스예요. 우리나라만 오픈소스를 안 써요. 왜냐? 오픈소스를 갖다가 공공기업이 팔잖아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를 안 쓰고 정부에서는 책임질 데가 없으니까 오픈소스를 안 써요. 오픈소스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런 문화 때문에 오픈소스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안정적인데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역시 오픈소스 기반으로 지금의 기반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소중견기업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비싼 거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오라클, MS SQL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반도체 업체들이요, 설비에서 나오는 초당 데이터를 오라클에 담고 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최고의 딥인데. 근데 아셔야죠. 설비에서 나오는 시계열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감당할 수 있는 DB가 아니에요. 데이터마다 특성이 최적으로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건 오픈소스에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맞닥뜨린 큰 게 있어요. 피지컬 AI 이제부터 내년부터 엄청나게 쏟아질 거고 길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사람들 일자리를 뺏을 거예요. 또 탄소 중립 대응 못한 제조기업은 이제 물건도 못 팝니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데이터 발생하는 데부터 그 다음에 수집하는 거, 이게 뭘까요? 솔루션 연계, 그 다음에 저장해서 얘네들 간에 데이터 중계 잘해서 저장 잘 해서 AI가 쓰기 좋은 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환경을 안 만들고 조합해권 한다고 하는 거죠. 정부는 조합해권만 보고 있어요. 밑을 안 봐주고 있어요. 우리라도 똑똑해야 되는 거죠. 이 소버린 AI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질 건 아니에요. 저런 거 너무 주장하면 사실 기술적 갈라파고스,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하면은 별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 미국에 정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받는 ICT 단체입니다. 세스미죠. 저희가 인더스트리 협회이기 때문에 세스미나 유럽에 있는 카테나X, 가이아X,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하고 매주 회의를 하면서 글로벌 프론티어 유즈 케이스들을 갖다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오픈소스 가지고 스마트 제조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를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더스트리 협회에서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여정에 대해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렸죠. 자, IoT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를 수집하는 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얘네들은 솔루션하고 연계가 되어 데이터 가치를 발휘합니다. 굉장히 이 기본을 안 지키면 AI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곳에 저장해야 될지 이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돼야 AI가 걔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저 앞에 과정을 우리는 전처리라고 합니다. AI를 적용할 때 전처리 과정이 80%에서 90%예요. 만약에 이 앞쪽을 잘 해놨다면 AI는 사실 그냥 하면 돼요. 또 AI는 아셔야 될 게 AI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하고자 할 때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나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면 방법 쫙 가르쳐줘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될까? 다 알려줍니다. 그 파이썬 코드로 짜줘봐. 다 알려줘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지금 코딩 하나도 안 하고 그거 해볼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오픈소스에 이런 답이 있고 세상에 AI는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AI 뭐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죠. 기업들은 그거에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돈을 내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거는요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AI 프로젝트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저 앞쪽에 모든 돈이 거의 다 들어가요. 저 앞쪽에. 저기서 시간을 다 까먹고요. 거기에 이 솔루션 간에 중개해 줄 수 있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미드레어 그런 게 돼야 빅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트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간에 기본적으로 제조기업에서는 설비에서 나온 데이터와 이 솔루션 간의 데이터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솔루션에는 MES에는 실적 데이터가 있고 QMS에는 검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CMS에는 설비 보존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들은 뭐죠? 결과죠, 결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설비에 있죠. 얘네들을 잘 노트로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AI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AI를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모델 생성해서 예측하면 이걸 가지고 AI 에이전트에 탑재하게 되면 자율제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AS 표준도 있는데 미국의 세스미에서 스마트 매니팩처링 프로파일이라는 AS보다 쉬운 표준이 있어요. 저런 거를 통해서 표준화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야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피지컬 AI를 하려면 가상 시뮬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시끄럽네요. 잠깐만 있다가. 그 AS가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하면 이제 뭐 기본으로 돼 있는데 오피슈에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AS는 유럽에서도 잘 안 써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미국에서 세스미에서 야 얘들도 못하는 거를 왜 하라고 그러냐 기업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싸워요. 근데 미국에서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는 게 스마트 매니팩처링 프로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비들 간의 데이터 우리 컴퓨터에 뭐 USB 막 붙듯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그것도 지금 표준화를 올해 11월까지 하고 있어요. 설비 쪽도.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알고 있는 데 없습니다. 기계업체들. 여기서 우리나라는 거의 외톨이에요, 외톨이. 그런데 참가도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 제조기업 가보면 굉장히 잘못하는 게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아셔야 잘못된 거를 안 하죠. DAQ 보셨을 거예요? 지금 몇 분이죠, 혹시? 네? 8분 남았어요. 빨리 하겠네. 자, 후다닥 하겠습니다. 자, DAQ 이런 거 쓰게 되면, 나중에 설비 제어 못 합니다. 설비 제어, 저 프레스 내려오고 있는데 딱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PLC나 PGO 이런 걸 통해서 딴 데 상태를 알고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 낼 때 네트워크 카드 꼭 꽂아서 발주 저 설비 납품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IOMAC 같은 거 이렇게 좀 처음부터 다 받으십시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는 이런 IOMAC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저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설비 구조체가 담긴 OPCUA 표준을 준수해서 납품하라고 하세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 기업은 이 IOMAC도 잘 안 주지만 저거 주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시방서에 그 못을 박으세요. OPCUA 표준 시켜서 납품하라고. 그리고 지금 중견기업 대다수가 지금 AX, GX 부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추진할 데이터를 더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방서에 IOMAP이라고 제가 했지만 이게 아니고 OPCUA 표준을 지켜라. OPCUA도 표준이 많습니다. 사출기가 따르고 있는 유로맵 88이라는 것도 있고 그 설비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방서에 못을 박아서 하면 나중에 데이터 뽑아내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대표가 모든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지 마시고 내려가지고 요 엣지 컴퓨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대표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런
서버 아키텍처를 만들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서 엣지 컴퓨팅을 처리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서버 비용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런 수많은 게이트웨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소중견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3년 뒤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AS가 안 돼요. 단종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만드는 업체가 와서 이 MS까지 다 뜯어 고치고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러 오는 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잖아요. 얘는 망가질 일이 없죠. 그리고 이거 오픈소스로 하잖아요.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죠. 거기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PLC 인입단, 전력 인입단에 넣어서 납품을 하고 하세요. 오픈소스, 여기에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돈 주고 사십니까? 알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 오라클, MS SQL 이런 데 담지 마세요. 설비 데이터 이런 데 담는 거 아닙니다. 저런 데 담으면 검색하잖아요. 저희 반도체 업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설비 데이터 그 한 달치 땡겨오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율제조 공장을 만듭니까? 데이터에 맞는 적당한 저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데 잘 맞춰서 데이터 특성에 맞는 데 맞춰서 잘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최신 트렌드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오픈소스 뭐 써야 될지 최신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을 지원하는 상생체제로 서로가 윈윈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정보 통일 중요합니다. 기준정보 설비를 갖다가 A를 누구는 A-라고 부르면 AI는 나중에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연결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저거 연결하느라고 돈 안 듭니다. 처음부터 연결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미드레일을 쓰면 시스템 간에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막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멋진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그거를 다 해보아가지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자, 시뮬레이션을 잘하면 큐브블럭 6개월 동안 20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야 됐던 거를 내 컴퓨터로 이틀 만에 그걸 할 수가 있답니다. 시뮬레이션은 병렬로 복제해서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사람들하고 로봇하고 이제 싸울 날이 오겠죠. 몇 년 안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원 신세질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대응 잘 하시고, 이 핵심 키워드는 자료에 있습니다. PCF까지는 별 상관없는데 LCA는 직접 측정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계측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DPP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래할 수 있는, 카타넥스로 거래하려면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시고, 그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지금부터 나서십시오. 그래야 저기 보죠. 정과장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저장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데이터 공유 및 연동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데이터 나오는 데 대해서 다시 조사하시고 유관부서 만드시고 조직에 대해서 문화 바꾸시고 쇼가 아닌 실제 필요한 게 뭔가를 갖다가 다시 구축하시고 또 데이터가 발생하는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시고 또 얘들 간에 연관관계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하세요. 이게 인공지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버로 데이터가 바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DAQ, AS 문제 있어요. 그 PLC 나중에 개조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데이터 보관 잘못하면 진짜 망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 다시 쫓아가려면 다시 바꾸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려요. 이거 우리나라에 봐줄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 없어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보관 주기 관리하셔야 되고 또 개발 언어도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사장되는 언어들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AI는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인디는 빅테크 기업들 솔루션 쓸 때 조심하시고, 지멘스 그 중에 또 지멘스 없죠, 여기요. 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이제 수많은 멀티모달리티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그런 데이터 기반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여기 가이드를 좀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여기서 보면 망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2027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데이터 여정 잘 따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해서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를 잘 해놓으면 AI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를 위한 아키텍처도 제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요거대로 잘 따라서 하시고, 저희 인더스트리 협회가 가입되어 있는 그 글로벌 단체들이에요. 여기랑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뭐 굉장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계업체들이 많으니까 기계업체들이 해야 될 거. 먼저 피지컬 AI 내년부터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하고 힘든 작업, 그리고 24시간 일하는데 뭐 재고관리, 물류 시스템, 그 다음에 공정 원가가 높은데 이런 데부터 피지컬 AI를 적용하셔서 정부 사업을 타서 내년부터 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설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PLC가 컨트롤러였는데 이제 인공지능 컨트롤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설비도 이제 사람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학습 및 최적화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까 설계 단계부터 URDF하고 SDF 3D 포맷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설비하고 URDF나 SDF를 같이 납품해야 돼요. 저 파일을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딱 인풋 시키면 그냥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제공을 해야 나중에 기계 판매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지막 점입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전문가들을 내 편을 만드시고,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현재 이루고 있는 가치에 플러스 수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